안녕하세요, 여러분. 책과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 여기는 가벼운 책방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조금 특별한 책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홍성남 신부님의 책 벗어야 산다입니다. 얼마 전 유튜브에서 홍성남 신부님의 강연을 듣게 되었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려던 방송이었는데 신부님께서 하신 한마디에 제 손가락이 딱 멈췄습니다. 술도 매일매일 마시고 우울증도 굉장히 심하고 이렇게 도대체 살아서 뭐하나 라는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하는 자신의 사제생활 초반의 고통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듣고서 저는 무척 놀라기도 하고 또 이상하게 위로받는다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게다가 동료 신부님의 도움으로 심리 상담을 시작하고 본인의 우울증이 치료되는 것을 느끼고 직접 심리학을 공부한 뒤 지금은 영성 상담사로 10년이 넘게 살아오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분의 이야기는 그냥 종교인의 교훈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한 인간의 진솔한 삶 이야기가 숨쉬는 진짜 이야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2011년에 출간된 홍성남 신부님의 책 벗어야 산다를 펼쳐들었습니다. 이 책은 총 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공통적으로 관통하는 주제는 단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짜 나를 보기 위해선 진짜 나를 가리고 있는 것들을 먼저 벗어 던져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겉으로는 너무나 당연한 말처럼 들리지만 막상 내 삶에 적용하려면 참으로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책의 구성은 짧은 에세이들이 모여있는 형태라 어느 페이지를 펼쳐서 보아도 바로 공감할 수 있는 문장들이 가득한데요. 오늘의 북토크에서는 각 장에서 핵심적인 메시지만을 뽑아서 간단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나 벗기 사람 찾는 착한 이즘. 홍성남 신부님이 특히 강하게 지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착한 이즘, 즉 착해야 한다는 강박인데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다른 사람에게 양보해라, 남에게 피해주지 말아라, 화를 내면 나쁜 사람이다 라고 많이 배워왔습니다. 문제는 그 착함이라는 것이 내 감정을 억누르는 도구가 되어버렸을 때 발생하는데요. 신부님은 말씀하십니다. 착한 사람은 결국 참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너무 많이 참으면 모든 관계가 무너진다 라고 말입니다. 정말 그렇죠? 착하게 보이려고 억지로 웃고 좋은 사람으로 남기 위해서 계속 져주기만 하다 보면 결국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1장은 그 가식의 껍질을 한 겹 한 겹 벗겨내는 이야기인데요. 바로 착하게 살아라가 아니라 착한 척하면서 나를 학대하지 말아라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2장의 제목은 가족 벗기, 가족은 외계인입니다. 두 번째 장의 제목은 조금 도발적이죠? 가족은 외계인이라고요? 신부님이 말하는 이 외계인의 의미는 아무리 서로 사랑해도 서로를 완벽히 알 수는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가족이라면 당연히 희생해야 하고 당연히 이해해야 하고 당연히 함께해야 한다고 믿는데요. 하지만 사실 가족도 나와는 완전히 다른 개체라는 것, 완전히 다른 내적인 환경에서 만들어진 또 하나의 우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부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는 가족 때문에 울고 가족 때문에 상처받고 때로는 가족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고 하지만 그건 가족이기 때문이 아니라 가족을
나의 연장선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내 일부가 아니라 나와는 다른 별도의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사는 것. 그걸 인정할 때야 비로소 가족이라는 관계가 편안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장의 제목은 관계 벗기, 사람이 남는 장사인데요. 이 장에서는 신부님의 인간적인 관찰이 굉장히 날카로우면서도 유머스럽습니다. 특히 이런 메시지가 인상적인데요. 사람은 남는 장사다. 다만 계속 내어주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나눌 수 있는 관계여야 한다. 입니다. 우리가 손해보는 인간관계에 지치고 나만 주고 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는 관계를 붙잡고 있느라 정말 중요한 사람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요? 그리고 타인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를 함으로써 실망을 거듭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을까? 라는 자기 개발에 더욱 마음을 쏟자라는 신부님의 조언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 마음 벗기에서는 우리의 마음의 쉼터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요. 그것은 명상일 수도 있고 조용한 산책일 수도 있고 혹은 나만의 일기장일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방법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의 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마지막 장의 에피소드인 행복은 마음 공부에서 시작합니다. 자신을 짓누르는 억압에서 벗어나기를 잠시 들어보실까요? 대학원에 들어가 시간을 쪼개가며 상담 심리학을 공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임을, 오히려 나를 이상하다고 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신경증적 증상을 가진 사람들임을 확인하게 되었지요. 그때의 후련함이란 하마터면 눈뜬 소경들에게 시달리면서 한많은 삶을 살 뻔했습니다. 마음 공부를 하면 내 마음에 얼마나 무자비한 짓을 해왔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얼마나 마음이 홀가분해졌는지 모릅니다. 과거에 억압적이고 강박적이고 경직된 사고방식들, 나의 머리를 짓누르던 것들이 무지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공부가 너무나 즐겁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나이 드는 게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50대에 들어선 지금은 더할 나위 없이 편안하고 좋습니다. 마음의 헤매임도 덜하고 욱하고 치밀어 오르는 것도 줄고 더 활기찬 생활을 합니다. 공부도 재미있고 운동도 재미있고 체력도 그리 달리지 않고요. 마음 공부의 결실이 아닌가 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이해입니다. 자, 이해합시다. 나 자신을, 우리의 인생을.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보이고 사회가 보이고 하느님의 뜻이 보입니다. 라고 하시는데요. 벗어야 산다를 잃고 나니 이런 질문이 마음에 남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벗어 던져야 숨쉬고 살 수 있을까? 착한 척하는 나? 가족에게 잘 보이려고 꾸며대는 나? 돌려받지 못하는 관계 앞에서 억지로 웃고 있는 나? 자꾸만 못난 스스로를 탓하는 나? 이런 나에게 신부님은 이렇게 속삭여 주시는 것 같아요. 다 벗어라. 그래야 산다라고요. 혹시 지금 마음이 답답하거나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시겠다는 분들에게 이 책을 정말 추천드립니다. 오늘 저의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